변화하는 미래. 꿈과 희망이 가득한 청소년들을 위한 서울시립 노원 청소년 직업체험센터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엔드센터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게임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내가 게임을 어떻게 만들지? 그건 되게 어려운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우리는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의 원리를 이해하고 학습한 후 유니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직접 게임을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시작 전에 스크래치란 무엇일까요? 아마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학교에서 대부분 스크래치 혹은 엔트리 등과 같은 블록 코딩 프로그램을 학습하였을 텐데요. 그래도 복습하는 차원에서 스크래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스크래치란 컴퓨터 프로그래밍 도구 중 하나로서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흔히 MIT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 그 학교의 미디어랩의 라이프롬 킨더가든이 만들어 무료로 제공하였습니다. 스크래치는 8살에서 16살 사이의 어린이, 청소년이 쉽게 쓸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소통하는 동화, 게임, 애니메이션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C 언어, 자바 등과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려고 하면 쉽게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블록 코딩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원리를 이해하고 학습할 경우 친구들이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어 최근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블록 코딩은 말 그대로 블록을 조립하여 코드를 완성하는 것인데요. 옆에 있는 C 언어로 작성된 코드보다 훨씬 손쉽게 만들어 볼 수 있어요. 둘 다 어려워 보이신다고요? 직접 블록으로 조립해서 실행 파일까지 만들어 보시면 훨씬 쉽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1) 강에서는 스크래치의 설치 방법과 간단한 기능에 대해서 학습해 볼 거예요. 우리는 스크래치 최신 버전이 아닌 1.4 버전을 설치하여 학습할 예정입니다. 먼저 인터넷을 켜셔서 네이버 홈페이지를 열어주세요. 인터넷을 다 켜셨나요? 그럼 네이버 검색창에 스크래치라고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검색어 스크래치에서 외자는 I가 아니라 어이로 입력해주셔야 저와 동일한 화면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랑 같은 화면이 나오셨나요? 그럼 살짝 아래로 내려보시면 웹사이트라고 보이실 거예요.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스크래치 이매진 땡땡이라고 적혀있는 게 보이시나요? 아니면 주소창 끝에 MIT-DU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찾으셔도 됩니다. 아직 못 찾으신 분들은 제 화면의 이미지를 보시면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해당 주소를 클릭하면 스크래치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웹상에서 학습하는 것이 아닌 1.4 버전을 설치할 예정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가장 아랫부분으로 이동하셔서 다운로드를 선택해주세요. 다운로드는 홈페이지 하단 지원 카테고리 아래 있으며 제 화면의 이미지를 보시고 찾으시면 더 빨리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가장 먼저 운영체제 선택하기, 윈도우용 스크래치 앱 설치하기가 나오는데 거기보다 조금 아래로 내려오시면 이전 버전이라고 적혀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스크래치 1.4 버전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이제 각자 운영체제에 맞게 설치할 프로그램을 선택해주시면 되는데요. 만약 저처럼 윈도우 운영체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제 화면 이미지에 빨간 표시 부분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집 컴퓨터가 맥 OS를 사용한다 하시는 분들은
왼쪽 맥OS에 있는 맥스크래치 1.4dng 파일을 클릭하여 설치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설치 파일을 누르면 왼쪽 하단 혹은 가운데 설치 팝업 창이 나타날 건데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클릭! 그리고 나타나는 설치 창에서 넥스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운데 버튼만 선택해주시면 완료 창까지 나올 거예요. 자, 설치가 다 되신 분들은 저처럼 스크래치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되셨을 텐데요. 앞에 고양이가 잘 보이시죠? 그럼 설치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드리고 스크래치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번에는 스크래치 간단한 기능, 도구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스크래치를 사용할 때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알고 계시다면 강사님들에게 질문 혹은 친구들에게 설명해 줄 때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는 좌측 상단에 보이는 메뉴바입니다. 해당 부분에는 파일을 저장, 불러오기, 편집, 공유, 도움말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측으로 이동해 보시면 도구 모음이 있는데요. 도장, 가위 벌어지는 화살표, 모아지는 화살표 이렇게 4가지가 있죠? 조금 눈치 빠르신 분들은 바로 무슨 역할을 하는 도구인지 파악하셨을 텐데요. 도장은 복사하기, 가위는 잘라내기 혹은 삭제라고 표현하죠. 벌어져 있는 화살표는 확대하기, 모아지고 있는 화살표는 축소하기입니다. 가장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무대화면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 3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작업할 블록 양이 많다 하면 첫 번째, 나는 내가 만든 결과물을 부분적으로 확인하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면 두 번째, 완성 후 결과물을 전체 화면처럼 보고 싶다 하면 세 번째 화면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시 왼쪽으로 오시면 동작, 제어, 형태 등 8가지 단어가 적혀있는 곳이 보이시나요? 이 부분을 블록 카테고리라고 합니다. 각 항목별 해당하는 블록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죠. 움직임에 관련된 블록은 동작의 크기, 색깔 등 모양에 관련된 블록은 형태에 있는 것처럼요. 그 아래 보시면 카테고리별로 모여있는 블록들이 보이실 거예요. 해당 공간을 블록 팔레트라고 부릅니다. 팔레트,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니신가요? 그쵸? 미술 시간에 많이 쓰는 거죠. 미술 시간엔 물감을 색깔별로 덜어놓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처럼 스크래치의 블록 팔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테고리에 맞는 블록들을 모아서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블록 카테고리 옆의 공간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인터페이스 안에는 블록을 조립할 수 있는 스크립트라는 공간과 사진 안에 사진을 넣어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수 있는 모양이라는 공간, 소리를 설정할 수 있는 소리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고양이가 있는 하얀 바탕은 무대라고 하는 공간인데요. 우리가 열심히 만든 블록 코딩의 결과물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립 후 확인해보고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수정할 수 있겠죠? 무대 위를 보면 초록색 깃발과 빨간색 버튼이 있을 거예요. 해당 부분의 초록색 깃발은 시작,
빨간색 버튼은 종료를 뜻합니다. 이번에는 무대 아래쪽을 확인해 볼까요? 별 모양 버튼이 3가지 종류가 있는 게 보이세요? 첫 번째 붓그림이 있는 별 모양은 그림판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체크림이 있는 별 모양은 저장된 이미지 불러오기이고요. 세 번째 물음표가 있는 별 모양 버튼은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를 무작위로 불러오는 버튼이에요. 별 모양에서 불러온 이미지들을 스프라이트라고 합니다. 작은 고양이 이미지가 보이시나요? 해당 부분은 우리가 불러올 이미지들을 모아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습하다가 블록이 안 보여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럴 때는 아래 무대가 선택되어 있는지, 내가 코딩할 이미지, 즉 스프라이트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무대가 선택되어 있을 경우 노출되는 블록의 종류가 달라지니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기능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블록 코딩을 직접 해볼 거예요. 그럼 안녕. 자, 이번에는 블록 코딩을 직접 해볼 건데요. 먼저 무대에 고양이가 있죠? 고양이를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우스로 클릭 후 움직인다고요? 저는 우리가 코딩을 배우는 이유 중 하나가 원하는 기능을 자동으로 하기 위해서일 거라고 생각해요. 블록을 사용해서 움직여보세요. 그쵸? 움직임에 관련된 블록은 동작이 있습니다. 동작에서 10만큼 움직이기 블록을 인터페이스 아래 공간에 가져와 볼까요? 가져오신 블록을 한번 클릭해보세요. 고양이가 움직이나요?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10이라고 써있는 숫자를 50으로 바꿔서 해보시면 훨씬 더 잘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럼 고양이가 한번 앞으로 움직이는 건 다들 해보셨을 테고, 간단한 퀴즈, 고양이가 앞으로 2번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숫자를 20으로 바꾸신다고요? 그렇게 거리로 2배 말고요. 한 번 움직였다가 또 한 번 움직이게 만들어주세요. 조금 더 시간을 드릴 테니 한번 해결해보세요. 자, 조금 해보셨던 분들은 제어에서 반복 2회 블록을 사용하셨었고요. 처음 해보신 분들은 10만큼 움직이기 블록을 2개를 연결하셨을 때요. 무대에 고양이가 2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아마 아닐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컴퓨터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컴퓨터의 단점은 혼자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컴퓨터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해주지 않아요. 우리가 버튼을 누르던 검색을 하던 명령한 것에 한해서 수행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겠지만요. 대신 컴퓨터의 장점은 연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입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가져오신 10만큼 움직이기 블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실행은 분명 2번 했는데 너무 빨리 실행되기 때문에 2번 움직이는 것이 아닌 1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10만큼 움직이기 블록 2개를 가져오셔서 연결하셨나요? 그 2개의 블록 사이에 제어해 있는 1초 기다리기 블록을 넣어볼게요. 어떠신가요? 2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시죠? 실행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것입니다. 게임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 보여야 될 부분과 보이지 않아도 될 부분을 구분하셔서 만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같이 학습하며 차차 체험해보는 걸로 하고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꼭 이번 강의 내용에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희 엔드센터 선생님들께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